그럼 100억 자산가 그러면은 자산도 자산이지만 대출도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풀빌라도 있고 꼬마 빌딩도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3개월 만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일이 정말 기쁜 일 아닌가요? 근데 이런 물건이 널렸다니까요? 네, 여러분 보물찾기 바로 이곳입니다. 반지하를 7천만 원대 낙찰 받았거든요. 1억 2천에 팔았잖아요. 반지하인데도. 반지하고 돈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진짜 사고 싶은 집일 수 있습니다. 100명한테 파는 게 아니고요. 단 한 사람한테만 판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울대학교 부동산 기획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투자를 한 19년 정도 해왔고요. 100억 정도 자산을 모아온 이성재 멘토라고 합니다. 그럼 100억 자산가 그러면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산도 자산이지만 대출도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풀빌라도 있고 경기도 시흥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꼬마 빌딩도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채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대에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사무실 출근하면 어떤 일을 또 회의하고 동화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를 잠깐 정리하고 가볍게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25, 6살 때 뭐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라 그래서 명동점, 강남점, 압구정점 그런 대형 센터들이 막 질비하던 시장이었어요. 우리도 트렌드가 바뀌겠다. 전 되게 잘 될 줄 알고 과감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한 1년은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그때 부자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장사가 잘 되진 않았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때 아주 값진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 자주 해주셨어요. 이사장, 저 앞에 저거 나도 지분으로 샀는데 이사장도 저거 하나 사나 매물 하나 나왔어. 저 나중에 많이 오를 거야.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들어오지도 않았죠. 부동산은 돈 있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지 말고 꼭 경매 공매로 사도록 해. 일단 남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소액으로도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부자 형님 누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데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기심에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 소액으로 하라는데 모은 돈이 있어야 소액으로 하지. 월급을 받으면 250을 여기다 한번 투자해 보려고 안 썼어요. 이렇게 2달을 모아서 500만 원으로 제가 시작을 합니다. 반지하 물건부터 시작을 했죠. 오래된 빌라도 낙찰 받아보고 뭐 원룸 이것저것 조금씩 하면서 조금 더 저를 동기부여될 수 있게 만들어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 아내가 모아왔던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원룸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세 3평 됐나요? 되게 좁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는데 보행기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잘 부탁해서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맞은편 집으로 투룸짜리로 이사를 가게 해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있었나요? 제가 살던 집 옆에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작은 놀이터에 우리 아이가 조금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서 놀려고 거기 데리고 나간 거예요. 거기에 놀고 있는 어머니, 애기들하고 우리 가족이 이제 친해진 거죠. 그 집에 초대가 되어져서 가서 차도 대접받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대접하겠다고 불렀는데 나가서 옆에 자그마한 빌라로 걸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을 띄고 그냥 돌아가시면서 다시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와, 진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쟤랑 놀지 마 이런 얘기를 자그맣게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내가 가난하면 우리 가족이 진짜 업신여긴 당하면서 힘들게 살 수 있겠구나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돈이 안 돼요. 초보자들이 입찰을 많이 들어오는데 초보자들의 특징은 아예 싸게 쓰거나 아예 높게 씁니다. 실제로 낙찰이 됐다 해도 돈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 입찰 들어오는 인원도 평균은 20명대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거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억 이하가 아니라 2억 이하까지도 취등록세를 1.1% 받게 해준다 그랬어요. 지방권은. 지방에 있는 또 아파트도 인기도 많아졌어요. 한두 번 폐찰 경험은 괜찮은데 4-5번 폐찰이 넘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돈 되는 거 맞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재미없어지고 그럼 이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돈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보물찾기 한번 하러 가실래요? 저는 물건만 보면 돈이 된다 안 된다가 보입니다. 되게 어렵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제로도 운영을 해봤더니 영락 없습니다. 어떤 건지 현장 가서 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물찾기 바로 이곳입니다. 건물도 좀 새 거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경기도 연천입니다. 사실 연천은 경기도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최북단에 위치해 있죠.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북한 넘어가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주변에 논밭이 질비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도만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억 800에 감정가로 출발을 했는데요. 무려 4번이나 유찰을 됐습니다. 7,134만 4천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땐 얼마 전에도 1억 2천, 1억 3천에 매도가 됐습니다. 물론 연천에 있는 이 빌라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진짜 사고 싶은 집일 수 있습니다. 100명한테 파는 게 아니고요. 단 한 사람한테만 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로 실거래가 한 동당 하나씩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소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 일자는 24년도 2월 6일 했다고 나오고요. 같은 건물이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2억 1천에 매도가 됐다고 여기 표시가 됩니다. 거래가 됐던 물건이에요. 2억 1천에 무조건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 물건을 볼 때에는 아무리 오지여도 그 안에서 거래되는 동네는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확대된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축소된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연천군인데요. 이쪽은 실거래가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죠.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보면은요, 거래됐던 것들을 거의 신축에 가까운 것들만 거래가 됐습니다. 연천에 아무리 매물이 좋은 곳에 나온다 해도 연식이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실거래를 이루기가 어렵다. 요거까지 함께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신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물건도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빌라 같은 경우는 하자가 없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약간 연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본 사람들은 하자를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경험했고 추운 겨울을 경험했고 1년을 알아야 돼요. 겉모습만 보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마침 여기 누가 오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사세요? 여기 좀 살기 좋아요? 깨끗하던데. 예. 이제 경매 나와서 좀 관심 있어서 조사하러 왔는데 좀 살기 좋은가요? 낙찰 받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싸게 나왔어요? 어머니는 이거 혹시 얼마에 거주하고 계세요? 1억 넘죠. 아, 이거 사서 오셨어요? 비싸게 산 사람은 되게 비싸게 샀어요. 1억 2천 정도는 줘야 되죠? 우리 아들이 하니까. 아이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꼭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님은 거래가 목적이신 분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단점은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요,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있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해 주십니다.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따리라리따 자체 BGM. 좋다. 세탁실도 굉장히 지금 저 보일러실을 되게 잘 해놨죠? 여기도 뭐 그냥 아파트 느낌의 인덕션이 있네요, 인덕션. 수압도 끝내줍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밝게 잘 해놨네요. 보통 빌라들이 방을 되게 작게 뽑는데 연천이다 보니까 방 하나하나도 거의 안방 수준으로 공간을 좀 뽑은 것 같아요. 이 물건이 지금 1억 4천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7천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8천 정도의 낙찰 받아가지고 1억 2천에만 팔아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물건이 널렸답니다. 빌라 보니까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요? 조카들 서울에 올라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필요해가지고 저런 건물에 반지하를 7천만 원대 낙찰 받았거든요. 다 쓰고 이제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매도해가지고 1억 2천에 팔았잖아요. 반지한데도. 이게 반지 안 살아본 사람은 반지하고 돈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데 의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용기 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려요. 어렸을 때 잘 살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극장을 운영하셨어요. 방국계나 낀다 뭐 이런 얘기를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IMF 때 CGV가 들어오면서 이런 소규모 극장들이 다 망해갑니다. 군대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없대요. 사촌 형네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집도 원래 좁은데 방 하나에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셋이 자고 저는 사촌 형이랑 둘이 자고 그때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이모네 집이잖아요. 이모가 술을 조금 드시는데 술을 드시면은 우리 아빠를 엄청 구박하시는 거예요. 속상하시니까 막 짜증내시고 근데 우리 아빠는 본인이 미안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중간에서 제 입장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누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디서 2천만 원을 꼬아옵니다. 판잣집 같은 데를 이사 가게 됐어요. 월세집을. 너무 행복해가지고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를 우리 이사 간다고 이사 좀 도와주라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한테는 진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의 가치를 몰라서 나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드신가요? 그 힘듦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자재가 될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생각을 바꿔서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물론 돈을 버는 수단은 많지만 그 와중에 손실이 있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적어도 나의 투자금을 잃지 않을 가망성이 높은 투자는 부동산 쪽이 아닌가. 그리고 단타가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안 좋은 거 감안해서 사람들 더 싸게 낙찰받아요. 그리고 더 싸게 팔면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돈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물찾기 물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가 4억 173만 원에 출발을 해서 1억대까지 이렇게 유찰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곳은 완전 시골도 아니고 가평이라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여행으로도 많이 오는 곳이고요. 바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북한강도 있고요. 사실 여기 3억대의 유치권도 걸려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유치권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위해선 점유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공사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뭐 누가 봐도 어떤 공사도 있었던 것 같지 않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도 되는 상황인데 잠깐만 카메라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단독주택으로 저렇게 집이 몇 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경춘선도 근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냥 입지만으로도 깡패입니다. 논밭인데 주변에 이 정도의 인프라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4억대 나왔던 물건이 1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매력 있지 않나요? 다른 방법으로 또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연금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이 이 농지를 잘 쉽게 팔 수가 없으니까 신청하면 정부에서 사줍니다.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나누어서. 그것도 이거의 가치에 반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4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4억이 다 동날 때까지 돈을 주고 끊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10억을 들이든 20억을 들이든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농지연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물건은 그런 신청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요거 돈 됩니다. 여러분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농지연금을 받을 순 없나요? 만 60세를 넘으셔야 신청이 가능한데 저는 근데 젊은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드려요. 농사를 그동안 지으신 분들만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서 얼마든지 받게 해드릴 수 있어요.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되고요. 자녀분이 몇 천만 원 좀 빌려주세요. 뭐 어떤 땅은 무조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되는 땅만 낙찰받으면 돼요. 신청하잖아요. 일시금으로 30%는 인출이 가능해요. 플러스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부모님이 국민연금 빼고도 또 매달 돈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윤택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당진에 있는 평수는 1710평이나 됩니다. 평당 시세가 당시에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거를 20만 원 가격에 낙찰받았어요. 임야라고 돼 있기는 한데 농지 전용으로 가능한 땅이고 요 옆에 있는 땅을 같이 붙여가지고 매도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한데 지금 부모님한테 드려가지고 농지연금을 타게 해주려고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농지연금용으로 20% 가격에 낙찰받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농지 같은 경우들은 인기가 없는데 이걸 연금으로만 활용한다 그러면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돈 때문에 있었던 해프닝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경기도 이천에 살 때였어요. 체인점인데 수입산 쇠고기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18,900원인가? 꽤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그때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주면 그냥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걸 먹고 딱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너만 입이냐고. 혼자 먹을 그 18,900원으로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없이 살고 쪼개 살고 이러니까 안 싸울 일을 싸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경제적 자유 내가 빨리 간다. 카드값 안 보고 결제한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영국에 프랑스에 PSG 보러 가고 토트넘 구장 가서 새로 지은 데 가서 손흥민 경기 보러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할 때 퍼스트 클래스에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편안하게 또 누워서 13시간 동안 다녀오고 그만큼 경제적 자유가 오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인생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보물찾기 바로 여기입니다. 딱 봐도 되게 녹슬어 보이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안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재 10억에 감정된 물건인데요 3억 4천대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땅값만 해도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7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땅을 가지는 것만도 가치가 7억 3천인데 3억 4천까지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안 될 것 같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공장 창고를 이용하는 분들은 시설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에 내가 사용하는 공간만 확실하다면 다 감안하고 들어온답니다. 물론 새 거면 좋기는 하죠. 감정가보다도 매력이 있는 가격에 싸게 낙찰받는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기계기구들이 좀 보일 거예요. 철근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런 거 다 매도하면 돈이에요.
지금 소리는 옆에 공장에서 뭐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어떤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당연히 경기도 남부 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쪽에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미래 가치도 높고요. 그래서 차익도 남부 쪽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유찰이 된 거예요. 미래 가치는 약하더라도 1년 안에 매도가 된다 그러면 저렴하게 사서 저렴하게 팔아도 3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짭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타용으로는 되게 재밌는 물건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창고 현장에 임장해 올 때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공장 관리 상태 같은 걸 봐야 돼요. 외벽이라든지 바닥, 마당 이런 데를 봐야 됩니다. 이런 데도 지금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보통 새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반드시 시멘트나 이렇게 아스콘이 깔려 있어야 돼요. 왜? 먼지가 안 날려야 되잖아요. 간과하고 그냥 놓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흙이라면 그거 감안하고 낮게 써야 돼요, 입찰가를. 그 다음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재계약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되게 낮은 데도 있어요. 그쪽 공장 주변에서는 높은 걸 선호하는데 낮은 게 있다면 거래가 안 되겠죠. 그 동네에서 선호하는 층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물건은 그런 것과 부합이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산업 폐기물에 대한 유무,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화장실 도기도 있고 폐기물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버리는데 한 150만 원, 25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거 잘 모를 텐데, 잘 모르겠으면 사실 주변에 철거 전문 업체 불러가지고 견적 뽑으시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게 있는데 요것만 체크하면은 공장 투자 실패할 수 없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경매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되게 간단합니다. 실제로 100개의 물건이 있으면 90개의 물건은 권리 분석할 게 없습니다. 되게 안전한 물건이에요. 물건을 한번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얼마 정도 되네? 그거보다 조금 싸게 입찰가를 써보는 거예요. 낙찰이 되면 대출을 알아봐야 되겠죠. 아마 처음에는 나도 대출이 70%는 나오나? 이게 궁금할 거예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미리 대출을 한번 알아보시고 들어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잔금 납부하면 되고, 혹시 거기에 아직 점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 나가실 건지 협의를 잘 구하고, 유지보수할 게 있다면 조금 유지보수 하시고, 부동산에 내놓고 매도하고 매수자 만나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런 형태로 1년의 과정을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타로 팔려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원래는 77%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매매사업자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신다 그러면 한 1,500만 원까지는 6%, 그 이상은 15%, 23%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나느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비율은 달라지지만, 중요한 거는 원래 1년 안에 팔면 77%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균 20몇 %, 15% 이 정도밖에 안 낸다는 거죠. 우리나라 세법을 잘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단타를 해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1년도 12월 13일 날 13억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요거는 6개월 만에 14억 6천에 매도를 했어요. 단타로 이익을 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장 창고가 단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 물건을 단타를 했고요. 이 물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LED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셨던 거죠. 두 팔레트에 LED 조명이 꽉 차가지고 랩핑돼 있더라고요. 새 제품이란 얘기죠. 소유자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새 제품 있는 것 같은데 뭐 가져가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을 드렸더니 난 파산했고 그냥 신경 쓰기 싫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매도해가지고 4천 벌었잖아요. 공장을 낙찰받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부품들도 함께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시세 차익 외에도 돈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아파트 시장과 공장 창고 시장은 전혀 다르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은 50년 동안 주택은 300배 올랐어요. 토지는 303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공장 창고는요, 토지 투자입니다. 꼬마 빌딩, 고시원 건물, 다가구 건물 다 토지 투자라는 거죠. 10억짜리 다가구 갖고 있던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 월세를 다 합쳐봐야 5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지금은 700만 원, 800만 원 월세 들어옵니다. 아파트 가격만 떨어진 거지 다른 재산은 가격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매몰돼 있지 말고 다른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함께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시장을 전혀 모르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거 돈이 되나? 그랬는데 조금만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보물이 이렇게 많은데 경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미나를 항상 하고 나면 제가 마지막에
인사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매가 이렇게 돈이 되는지 몰랐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했다고 진짜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셨다면 깊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돈 되면 네가 다 하지 뭘 굳이 왜 이렇게 알려주냐? 교육비로 더 몰라 그러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막 몇 천조 원이 있다면 저 혼자 다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거를 우리 가족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자는 거죠. 낙찰받아서 단타로 매도해가지고 그냥 한 3개월 만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일이 정말 기쁜 일 아닌가요? 근데 이런 물건이 널렸다니까요? 안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속았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냥 걔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진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할 날이 오실 겁니다. 지방을 요즘에 누가 투자해?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히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완화책을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경매시장은요 지금 싸게 사서 지금 싸게 팔면 되잖아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 싸게 살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큰 돈을 못 법니다. 나와 관계된 업체, 나와 관계된 가족,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잘 벌어야지 나는 진짜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경매를 하면서도요 내가 아예 제대로 싸게 사서 주변에 싸게 파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2억인데 1억 정도의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2억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한 1억 7천에 파세요. 그래도 우리는 몇천 원 벌잖아요. 남들 다 좋아하는 거 들어가서 요만큼 500만 원 벌지 말고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거 들어가서 아예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중개사님도 좋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좋은 일 하세요.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분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로 2년 동안 한 5천 명 정도 교육생분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공부를 해야지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무료 웨비나 오시면은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을 시작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있고 뭐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요만큼 좋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분이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걸 알고 잘 됩니다. 우와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흐트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엔 먹게 돼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지금 끝나실 건가요? 아니요. 무료 웨비나에서 다 풀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